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제가 없으면 안 되죠?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좋아져요. 무슨 약이야? 그냥 영양제요.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생각할 힘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런 순자를 더욱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만 있으면 돼요. 준호의 눈빛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이웃 김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순자 언니 어떻게 지내시니? 문틈으로 김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세요. 하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잠깐만. 죄송해요.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김아주머니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요? 순자의 눈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싫어요? 대답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밖에 없잖아요. 그날부터 준호의 행동은 더욱 통제적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왔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3년째, 4년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웃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만 의존하게 되었어요. 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년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순자는 저항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엄마, 이건 치료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준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평소보다 심하게 굴었습니다.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오랜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엄마는 저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준호가 순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와줘요. 순자의 비명이 집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옆집에 살던 존슨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터였습니다. 10년 동안 김순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존슨 아주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준호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 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방을 찾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자를 보는 순간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경찰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이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엄마가 아파서 제가 돌보고 있어요. 준호는 여전히 발뺌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충분히. 아니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순자는 10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단연간의 학대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극심했습니다.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준호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제가 엄마를 사랑한 건데. 돌아올게요. 기다려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연락할 가족이 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노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순자에게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이모, 저 사라예요. 먼 친척 사라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릴 때 이모가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이었습니다. 퇴원 후 순자는 사라의 집 별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10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사라는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순자가 말을 하지 못해도 기다려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물리치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리사 선생님이에요. 물리치료사 멜리사는 젊고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씀하기 힘들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멜리사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들이 저항했습니다. 아파요? 멜리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아픈 만큼 좋아질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해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멜리사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멜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기뻐요. 그날 사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목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심리 상담도 시작되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처음 몇 번의 상담은 침묵으로 지났습니다. 순자는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준비되면 천천히 얘기하세요. 해리슨 박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무엇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게 해리슨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순자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모, 산책하실래요? 사라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오랜만에 나온 감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사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작은 약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게 안은 온갖 약초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민간요법이 떠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이 약초는 뭐예요? 순자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당귀예요. 혈액 순환에 좋죠. 아, 그런가요? 그날부터 순자는 약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순자는 약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약초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사라가 신기해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럼 제대로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사라의 제안에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년 후 순자는 작은 약초 가게를 열었습니다. 사라가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순자의 약초 이야기. 간판이 소박했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둘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했는걸요. 그날부터 순자의 가게는 단순한 약초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2년 후 순자는 여성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첫 모임에 5명이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아픈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모임은 점차 커졌습니다. 10명, 20명, 30명. 순자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라야. 뭐가요?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이모가 스스로 해내신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도왔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생존자도 아니다. 이제 나는 치유자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기대되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수였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약초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여성 피해자 모임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강연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 TV 인터뷰 어떠셨어요? 모임 회원 미선이 물었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준호 씨 담당 사회복지사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준호 씨가 많이 아프십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순자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발성경화증 말기입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후회한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순자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돌아간 후 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라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20년 전 그 어린 소년. 재롱을 부리며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했던 아이. 그 아이는 정말 죽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떠난 후부터였을 것입니다. 다음 주 사회복지사가 다시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야 준호 씨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만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해리슨 박사와 상담했습니다.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세요. 만나고 싶지 않으시면 안 만나셔도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상관없어요. 며칠 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놀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 사람은 기억 속의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뜨버 있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엄마,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용서해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저를 위해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저는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김순자로 불러도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지는 마세요.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럼 공공 요양원에 가세요. 국가에서 돌봐줄 거예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문을 나서면서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모, 어떠셨어요?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정말요?
이제 정말 끝났어.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20년의 악몽이 끝났다. 이제 남은 건 나의 삶뿐이다. 다음 날부터 순자의 일상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신 것 같아. 피해자 모임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저희가 만든 쉼터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1년 후 순자는 희망의 집이라는 쉼터를 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장의 축사였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순자의 답사는 겸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사라가 케이크를 준비해놨습니다. 축하해요, 이모. 고마워. 사라야. 이모가 자랑스러워요. 나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순자는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60대가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20대처럼 맑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구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 것.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문을 열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순자, 잘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어. 아침 햇살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순자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